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치경제입니다. 오늘은 일진하이솔루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뭘 하는 회사인가에 대해 설명하는 회사 개요 부분부터 한번 볼 건데요. 첫 번째로 이 회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진그룹에 속해 있는 회사고요. 일진그룹은 우리나라의 중견그룹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재계 한 50위권 정도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주로 이제 산업 소재 같은 것들을 많이 생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상장사로는 좀 유명한 회사들이 일진홀딩스, 일진전기, 일진머티리얼스 이런 회사들이 좀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비상장사 24개사 중에 오늘 주제인 일진하이솔루스도 속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 산업 소재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라서 일반 대중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꽤 규모가 크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제조업 근간인 우리나라 산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그룹이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진하이솔루스로 다시 이야기가 돌아오면은 이 회사는 크게 두 가지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요. 수소용기와 매연 저감 장치라는 두 가지 제품군을 두고 있고 수소용기는 말 그대로 수소를 담는 통을 말하는 거고 매연 저감 장치는 자동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온실가스들, 매연들 이런 것들을 저감하기 위한 부가적인 장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설비로는 이 회사가 이제 제조업이고 여기 보면 전북 완주군에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가 일진하이솔루스 공장이고 요 옆에 큰 공장이 있어요. 이렇게 큰 공장이 있는데 이거는 현대차 공장입니다. 현대차의 전주 공장이에요. 그래서 딱 봐도 지도만 봐도 현대자동차 공장 바로 옆에 뭔가 붙어 있으니까 이 회사는 벤더, 그러니까 납품업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에 뭔가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업체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고 실제로도 아까 봤던 수소용기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일진하이솔루스라는 기업의 개요에 대해서는 알아봤고 이 회사가 과연 어떤 사업을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딥다이브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까 봤던 페이지죠. 수소용기와 매연 저감 장치 이 두 가지를 생산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수소용기는 아까 현대차에 납품하는 수소용기, 수소차에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런 수소용기를 말하는 거고 그 수소용기를 만드는 이제 사업부를 수소사업부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연 저감 장치는 이제 노후 경유차라고 해서 우리나라 이제 오래된 디젤 차들은 이제 매연을 많이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매연을 좀 줄이고자 이런 장치를 달아야 돼요. 노후한 그런 경유차들을 다 달아야 되는데, 지금 가장 이제 심한 5단계로 나눠서 5단계 레벨 5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차에는 이걸 필수적으로 다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부를 환경사업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부에서 과연 돈을 얼마나 버는가에 대해서 매출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 우선 총 매출 자체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어요. 느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작년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 자체는 이제 좀 둔화가 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도 브레이크다운 해서 보면은 환경사업부 부분이 좀 부진할 뿐이지 수소사업부 부분은 이미 2020년 상반기보다 더 월등한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사업 부문이 왜 부진하냐면은 아까 제가 앞에서 노후 경유차에 설치하는 장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노후 경유차에 이미 2020년에 많이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가 어떻게 보면 피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환경사업부 부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때는 2020년이 환경사업 부문은 피크였고 2021년 이후로는 물론 이제 확 꺾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예전 같은 그런 이제 업황은 볼 수 없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 돼서 환경사업 부분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수소사업 부문은 계속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에 110억 하던 게 19년에 500억 수준을 거의 5배, 4, 5배가 늘었고 20년에도 다시 수십 프로가 성장했고 21년에도 이대로 페이스대로 가면은 거의 800억 수준의 매출을 올리게 되는데 이러면 다시 또 수십 프로 가까이 성장을 하는 그런 이제 속도를 보여주고 있어서 여기에 미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수소사업 부문이 굉장히 중요한 회사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여담이지만 이 회사 이름이 하이솔루션이잖아요. 일진 하이솔루션인데 여기서 하이가 수소, 하이드로겐의 수소를 말하는 거라서 이 회사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미 수소에 몰빵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출, 내수 이렇게 분류를 또 해놓은 표가 있는데 보면은 내수가 거의 100%입니다.
뭐 항상 거의 99%, 96%, 97%, 97% 갈수록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내수 위주로 하는 그런 회사다. 그 내수는 뭐겠어요? 현대차에 납품하는 그런 이제 내수겠죠. 현대차 공장에 대부분 납품하고 있는 내수 의존도가 높은 수소 용기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 거래처 의존도의 동의산업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사라서 이제 여기를 통해서 현대자동차로 가는 거지 실제로 뭐 이 회사가 뭐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현대자동차의 의존도가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동의산업을 통하는 거는 승용차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타는 개인용 자가용들에 이제 들어가는 수소용기에 요거 동의산업을 통해서 납품을 하는 거고 승용차가 아닌 상용차 그러니까 버스나 트럭 같은 거는 이제 동의산업을 통하지 않고 현대자동차에 직접 납품합니다. 동의산업을 통하지 않고 그래서 사실상 상용차와 승용차 모두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소용기 매출의 100%를 현대자동차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수소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100% 내수고 100% 현대자동차에 의존하고 있어서 현대자동차의 수소차에 100%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수소차면은 굉장히 유명한 차 있죠. 넥소. 사실상 승용차로는 유일합니다. 현재 이제 수소차 모델이 딱 하나, 넥소 요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넥소가 잘 팔리냐, 못 팔리느냐에 따라서 이 일진 하이솔루스의 실적도 판가름 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넥소와 수소 승용기의 판매량을 이제 이렇게 비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대충 차 한 대에 수소 용기가 3개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 6,500대 팔렸을 때 수소 용기가 19,000개 정도 나가고 뭐 항상 3배 정도 이렇게 이제 비례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왜 이러냐라고 하면은 독점이기 때문입니다. 넥소가 팔리는 만큼 일진 하이솔루스의 수소용기도 팔리는 건데 독점적으로 수소용기를 현대차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넥소의 실적이 곧 현대 하이솔루스의 실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넥소 모델의 수소용기를 개발 및 양산 중이고 해당 수소용기는 타입 4 레벨 1에서 타입 1에서 타입 4까지 있는데 타입 4가 제일 좋은 겁니다. 제일 고스펙의 그런 수소용기에 해당하는 거고 이 타입 4를 생산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일진 하이솔루스와 도요타, 일본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도요타는 뭐 당연히 도요타에서 직접 쓸 거고 일진 하이솔루스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도요타를 제외하면 현대차에 납품하는 업체는 일진 하이솔루스가 유일하고 그래서 사실상 독점 기업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밑에 표를 한번 보시면은 수소차 전 세계 판매 순이거든요. 근데 보면 1등이 현대차예요. 2등이 도요타 아까 말한 도요타고 그래서 현대차의 점유율이 69% 무려 3분의 2, 70%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진 하이솔루스가 만드는 제품이 현대차에 다 들어가고 현대차가 만드는 수소차가 전 세계에 팔리는데 그 점유율이 69%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진 하이솔루스가 전 세계의 7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세계 1위의 수소용기 회사가 바로 이 일진 하이솔루스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1위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대충 수소사업부는 이야기 끝난 것 같고 환경사업부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우선 매출 구성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형 복합을 따로 빼놓은 걸 봤을 때 여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매출도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 이후에는 좀 꺾일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감장치 분류별로 보면은 소형 복합 부문에서 이 부분이 좀 매출도 크고 중요한데 시장 점유율조차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좀 포하기 때문에 여기 경쟁업체들, 군소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점유율을 갉아먹고 있지만 매출 자체는 좀 증가해도 앞으로는 뭐 그렇게 비전이 있지 않은 여기 다른 부분도 보면은 100% 차지하던 것들도 경쟁업체가 들어와서 좀 줄어드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는 좀 지지부진하다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데 시장 점유율 정도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일진 하이솔루스의 사업 분석까지는 알아봤고 앞으로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앞으로는 과연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우선 환경사업부 부분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안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021년에는 매출이 한 590억 정도 날 건데 2022년에 430억으로 확 줄죠. 그리고 23년에도 430억 수준으로 뭐 스테이블하게 이렇게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앞으로 그렇게 큰 성장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업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설명을 좀 읽어보면은 노후 경유차는 19년 기준 전국이 244만 대인데 24년까지 80% 이상을 퇴출하는 게 목표예요. 24년까지 퇴출을 하면은 더 이상 뭐 매출 뭐랄까요 환경사업 부문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노후 경유차가 없어졌으니까 뭔가 매연 절감 장치를 달 차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니 이 회사 입장에서는 환경사업부 입장에서는 뭔가 좀 미래가 좀 어둡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매출이 감소할 전망이다. 이 정도로 미래를 이제 예상하시면 되고, 이 회사는 그래서 이제 환경사업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소사업부, 요게 되게 중요하죠. 수소사업부가 중요한데, 수소사업부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글로벌 수소차 시장 전망과 국내 전망 이렇게 두 가지를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보면 딱 봐도 일단 이렇게 증가하는 게 보이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소 연료 전지차 시장은 2027년까지 연평균 56.7%, 굉장히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하는 시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2021년이니까 앞으로 한 6년 동안 연평균 50% 이상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시장에서 1등이 지금 현대차라고 말씀드렸죠. 수소차의 1등이 지금 현대차고, 현대차에 이 회사가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다. 일진하이솔루스가 독점적으로 현대차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수소차가 이만큼 팔리면 팔릴수록, 그리고 전 세계에서 팔리면 팔릴수록 이 일진하이솔루스는 독점적 공급자로서 아주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수소경제 이행 로드맵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보면은 2022년 기준으로 수소차 총 8만 대 공급하는 게 목표인데 2040년까지 620만 대, 무려 80배 가까이 20년 동안 80배 가까이 성장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 산술적으로 봐도 뭐 거의 뭐 2배씩, 4배씩인가요? 20년이면은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건데 뭐 어쨌든 그건 맞는 계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20년 동안 80배나 성장하는 굉장히 큰 시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소차가 보급되기 위해서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수소 충전소 인프라 역시 2022년 300개에서 2040년 1200개까지 늘릴 늘릴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일진하이솔루스의 수소사업부 매출액 추정은 2023년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2040년까지는 이렇게 80배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리스크 요인도 두 가지가 있어서 제가 꼽아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정부 정책에 너무 의존도가 높아요. 앞에 이제 자료들을 보시면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해하셨겠지만 이 정부가 좀 마도를 잡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정부가 중요하냐면은 요런 인프라, 수소 충전소, 요 인프라를 설계해야 되는데 전기자동차나 주유소 같은 거와 달리 수소는 이제 어디서 쉽게 끌어올 수가 없잖아요. 정제된 수소를 누군가 갖다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규모 인프라인 수소 충전소를 많이 설립을 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수소 설치 계획은 이제 2040년까지 1200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라고 말은 해놨지만 이게 뭐 정권이 바뀌거나 여러 가지 이제 대내외 환경이 변하면서 정책이 조금 수소 충전소를 밀어주지 않으면, 계획만큼 달성되지 못하면 수소차 역시 보급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계획 대비 미달할 위험이 언제든 존재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또 수소차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전기차도 마찬가지지만 수소차 역시 보조금을 정부가 지원해줘야 개인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조금이 만약에 좀 깎인다 이런 상황이 오면은 수소차의 미래 역시 좀 어두울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요인이 있는데요. 수소차의 뭐 미래가 뭐 20년 동안 80배가 성장한다.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80배가 성장하는 시장을 뭐 눈뜨고 다른 기업들이 이제 가만히 두지 않겠죠. 그래서
국내 대기업들이 대규모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대기업이 SK라는 기업이고 이 SK가 미국 플러그 파워라는 회사에 지분을 투자하면서 수소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상황이고 그 외에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두산은 이제 드론에 들어가는 수소를 이제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롯데케미칼 역시 타입4 아까 말씀드렸죠. 타입4 타입의 이제 수소 용기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좀 일진하이솔루스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독점적이고 시장 선도적인 기업이지만 이런 유수의 대기업들의 도전을 물리쳐 가면서 시장 지위를 좀 지켜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진하이솔루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